자, 이번 시간 여러분 92페이지에 자, 두 번째 연약 집안의 자, 부동 집안의 방지 대책이 있죠. 자, 부동 집안의 방지 대책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 그러면 지상층을 기준해서 자, 요 부분 여러분 뭐예요? 건물의 상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고, 자, 여기를 여러분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에요. 근데 이 하부 구조를 다른 말로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자, 1번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교재는 건물을 경량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건물을 경량화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상부의 건물이 여러분 가벼우면 여기에 자, 그만큼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교재는 자, 구조 강성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 뼈대의 강성을 크게 한다. 자, 일체식 구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일체식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는 뼈대와 뼈대가 하나가 되니까 그만큼 강한 성질이 즉 튼튼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가 뭐라 나와 있어요? 불러줘 볼래요? 건물의 평면 길이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건물의 평면 길이를 짧게 한다라고 나와요. 자, 만약에 이걸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길게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건물의 평면 길이를 짧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긴 건물이 있으면요, 이렇게 처질 수 있는 환경이 높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가 일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서 붙여. 그러면 각각의 버티는 힘이 좋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물이 옆으로 길 때는 이거 무조건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건물의 평면의 길이가 길으니까 어때요? 줄도 처지죠? 건물의 평면 길이가 어때요? 짧으니까 버티죠? 그래서 모든 건물은 여러분 길면 이어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건물은 이어붙여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오죠? 자,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거리 멀게 하는 거죠. 자, 멀게 할 거예요. 자, 이걸 똑같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여러분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인동간격, 인동거리. 거리 또는 인동간격이에요. 이건 되도록이면 어때요? 자, 멀게 해야 되는 거죠.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중이 서로 겹침을 방지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상부 구조에 관련된 대책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상부 구조에 대책이 있다는 얘기는 자, 두 번째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죠. 자, 이 하부 구조를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딸랑 딱 하나 나왔죠? 그렇지 않아요? 이질 기초를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질
기초 또는 이질, 지정, 사용을 금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단일 기초, 단일 지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똑같은 형태의 단일 기초, 단일 지정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사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거기에서 있던 내용들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리해서 무슨 기초요? 온통 기초였죠. 자, 온통 기초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 온통 기초를 다른 말로, 온통 기초를 쓴다는 말이 다른 말로, 여러분, 지하실을 구축한다. 이게 바로 뭔 뜻이었어요? 온통 기초 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독립기초일 때는 여러분 기초와 기초 사이를, 기초와 기초 사이를 연결합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 지중부를 사용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자, 말뚝도 여러분 무슨 말뚝이 좋냐면 마찰 말뚝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마찰 말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 대책은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과 하부 구조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재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분리돼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분리돼서. 다음, 자, 부동치마의 방지 대책 중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 그러면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골라내면 돼요. 자, 이제는요. 자, 우리 어디 보냐면 93페이지 보면 집안 계량공법이 나오죠. 자, 계량이라는 얘기는 나쁜 것을 좋게 바꾸는 게 계량이죠. 더 좋게 바꾸는 게 계량이에요. 그럼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 좋냐면 무조건 단단한 땅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물이 많거나 이런 땅을 여러분 단단하게 바꾸는 게 여러분 집안 계량공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자, 1번에 탈수공법, 자, 2번에 집안 강화공법이 있는데 이거 절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의 계량공법은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사질 집안에 사용되는 공법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점토 집안에 쓰는 집안 계량공법이 존재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나눠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질 집안에 쓰는 집안 계량공법. 자, 첫 번째는요, 웰포인트 공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브로. 자, 플로테이션 공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도 표현하죠. 바이브로, 바이브레이터. 자, 그런 거죠. 진동. 다진 공법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은요.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어요. 자, 그럼 웰포인트 공법은 어떻게 작업하고, 자, 바이블 플로테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대해서 간단히 보자고요. 자, 웰포인트 공법은 여기에 모래 땅이에요. 자, 사질 집안에서 자,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자, 구덩이를 파면 여러분 사질 집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극이 많죠. 자, 공격이 많으면 여러분 얘는 압력이 적고 압력이 적으니까 모든 물이 쉽게 그냥 이쪽으로 다 빠져요. 이걸 물을 빼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다 여러분 지금 파이프를 꽂아. 자, 파이프를 이렇게 꽂고, 자, 얘가 연결이 어디냐면 펌프에 연결되는 거죠. 펌프를 돌리면 여기 있는 물이 빠져 안 빠져요? 빠지지. 이게 바로 뭐였어요? 웰포인트 공법입니다.
자, 그럼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은요. 자, 요 땅이 사질 집안인데 여기다 뭘 꽂냐면 여러분 진동기를 꽂아요. 아셨죠? 진동기를 꽂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진동기를 꽂고 진동기를 다지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고 또 진동시키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 모래땅에 진동기를 가하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러분 혹시 설탕통에 설탕을 넣어. 근데요, 그걸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여러분 설탕을 갖다가 통을 갖다가 톡톡톡톡톡 때리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뭐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진동을 가하는 일이라고. 이 땅을 똑똑똑 때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진동기를 대는 거죠. 그러면 진동기를 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모래가 공국으로 채워지면서 얘가 쑥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물이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 다른 말로 진동 다진 공법이라고. 아셨죠? 이 두 가지는 어느 땅에서만 쓴다고요? 사질 집안. 그래서 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 요거 사질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만약에 이거 점토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점토 집안은 샌드 드레인 공법인데. 자, 보자고요. 자, 점토 집안 같은 데는 이렇게 또 구덩이를 파요. 자, 그런데 똑같이 구덩이를 파는 웰 포인트와는 개념이 달라져요. 왜 개념이 다르냐? 이 점토 집안은 공급률이 적기 때문에 구덩이를 팠다고 해서 물이 금세 고이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러면 여러분 여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모래를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모래. 모래를 집어넣은 다음에 요 주변에서 어떤 충격과 진동을 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충격과 진동을 가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스며듭니다. 모래 쪽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걸 빼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지면 돼요. 다지면 된다고요. 이래서 물을 빼내는 집안 계량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자, 그럼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여러분 종이 말뚝을 갖다 여기다 바꿔요. 아셨죠? 여러분 종이 말뚝을 아주 딱딱하게 여러분 물과 자 이것을 해서 딱딱한 종이 말뚝을 갖다 박으면 여기다 박으면요 여기 있는 물이 종이가 빨아먹는 거죠. 또 종이도 여러분 굉장히 딱딱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물을 먹어도 여러분 지지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공법을 뭐라고요?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물어봐요. 샌드 드레인 공법 어디에 써요? 그럼 모래니까 모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계량을 하려면 여러분 모래 땅에 모래 박아봐야 아무 효과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거. 모래 땅에 모래 박아봐야 여러분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니까 모래니까 이걸 모래를 박으려면 모래 땅에는 안 되겠구나. 빨리 점토라고 생각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샌드 드레인 공법이 여러분 인천공항 만들 때 집안 계량 공법으로 저 샌드 드레인 공법을 썼어요. 아셨죠? 여러분 인천공항 섬 여러분 지표는 여러분 이게 모래일 수 있지만 계속 파다 보면 무슨 땅일까요? 뻘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모래를 집어넣었다고. 그럼 무슨 공법이에요? 샌드 드레인 공법. 그래서 인천공항 만들 때 여러분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어요. 아셨죠? 네. 자, 이건 사질과 점토를 구분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른 거 보기보다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94페이지에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집안 강화공법에서 자, 이거 집안 강화랑 집안 계량이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1번에 치환공법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치환이라는 표현만 알면
이건 여러분 위치를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교환이 여러분 뭐라고? 치환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치환공법은요. 자,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파니까 뻘 땅이고 막 쓰레기 나와. 자, 그래서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걸 갖다 여기 버려버리는 거죠. 자, 버리려 보니까 요 땅이 아주 단단하고 막 마사토도 있고 좋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다가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위치 교환된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치환법. 무슨 땅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 안 물어봐. 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여러분 다진공법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 다진공법,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입니다. 무슨 땅에 쓴다고요? 사질 집안. 그래서 다진공법에서 사질토 집안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만약에 점토 집안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생석회공법. 그래서 자, 세 번째 생석회공법이에요. 자, 얘도 무슨 땅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 생석회공법은 여러분 석회와 흙을 비벼서 자, 굳히는 공법이에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아셨죠? 이게 생석회공법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그라우팅 토질 계량공법인데, 자, 네 번째를 그라우팅 토질 계량공법이라는 표현보다도 여러분 얘는 주입공법. 자, 여러분 주입하다는 표현을 영문으로 뭐라고 써요? 그라우팅이라고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라우팅 공법이에요. 자, 얘도 여러분 흙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링 하듯이 구멍을 뚫어요. 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보통 간격이 보통 한 30에서 40cm 간격으로 떨어져요. 자, 여기에다 여러분 주입을 할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멘트 풀. 자, 풀이라든지 또는요. 자, 벤토나이트 같은 걸 주입해요. 여러분 시멘트 풀은 시멘트와 물만을 섞은 걸 여러분 시멘트 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이걸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 시멘트는요 물 속에서 잘 굳는 수경성 재질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를 갖다 집어넣잖아. 풀을 집어넣으면 얘는 옆으로 여러분 자 스며들면서 무조건 굳어버립니다. 아셨죠? 굳는다는 얘기는 땅이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벤토나이트는 화산재인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물만 만나면 팽창을 해버려요. 근데 보통 자기 몸무게 10배 이상 부풀어 버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물도 많이 빨아먹지만 부풀어 버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메꿔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땅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입공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크라우팅 공법. 아셨죠? 여기서 그래서 1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땅인지는 표시를 안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 흙에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흙의 종류는 여러분 몇 가지 나왔어요? 2가지.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2가지씩 나왔던 게 여러분 꽤 있어. 결론은 얘네들은 물어보면 점토냐 모래냐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질, 모래가 있고 점토, 자 진흙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집안 조사하는 집안 조사법에서 사질 집안일 때는 무슨 조사법이에요? 표준 관입시험이죠. 점토일 때는 무슨 시험이에요? 베인 테스트죠. 자, 여러분 지중. 자, 응력이죠. 자, 지중 응력은
자, 표준 관입일 때는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똑같은 등분포 하중이 작용됐을 때, 자, 버티는 힘을 그려봤더니 모래에서는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는 여러분 버티는 힘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래 땅에 건물을 지으면 어디가 먼저 침하된다고요? 양, 가장자리, 단부 쪽이 먼저 침하되는 거죠. 이 그림. 자, 점토 집안에서는 페인트, 자, 무슨 그림이냐면 이거와 반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단부 쪽에 버티는 힘이 크고 가운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그래서 점토에 여러분 건물이 지으면 어디가 먼저 침하되면 중앙부가 먼저 침하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걸.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또는 흑막이 공사시 주의사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사질 집안에서 볼록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뭐였죠? 보일링 현상이죠. 점토 집안은 히빙 현상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방금 배운 집안 계량공법이 있죠. 자, 사질 집안에서는 집안 계량공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웰포인트 공법과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다른 말로 진동 다진 공법이라고도 하죠. 자,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 두 가지가 있었네요. 자, 하나는 여러분 샌드 드로잉 공법. 또 하나는 페이퍼 드로잉 공법. 얘들은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점토냐, 그 다음에 사질토냐, 이걸 바꾸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이지, 자, 98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파트에서 구조편에서 여러분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파트가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20문제 구조 파트에서 20문제 중에서 얘가 보통 적으면 3문제, 보통이 여러분 4문제, 많이 나올 때는 여러분 7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문제라고 딱 정해지진 않지만 보통 3문제에서 4문제는 꼭 항상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절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요. 자, 99페이지 보세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나와 있죠. 개념은 다른 거 없어요. 철근은 너 무슨 힘에 버티냐라고 물어보면요. 인장. 자, 콘크리트는 무슨 힘에 버티냐라고 물어보면 압축 또는 압축력. 이거였죠.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는데 거꾸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건 거의 다 주는 문제였는데 이거 틀린 분도 계신다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철근 콕투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좋은 점. 자, 1번 철근 콕투가 일체화가 내구성이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체화되는 거죠. 자, 일체화돼서 자, 좋은 점이 뭐예요?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진적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풍적이다 또는 내진적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일체화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 뼈대의 강성이 큰 거죠. 그만큼 건물이 어때요? 튼튼하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자,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 피복이 됩니다. 여러분, 철근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철근은요, 열에 약한데 철근 콘크리트가 되다 보니까 이 철근은 불이 안 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 있어요? 내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다음에 부식도 안 되고. 자, 세 번째 재료 공급이 용이하고 경제죠. 자,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석회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아지면 그만큼 시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재료 공급이 원활하죠. 그만큼 여러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목구조나 철골 구집에서 유지비가 적게 든다. 여러분, 유지 관리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죠. 여러분, 콘크리트 웬만해서 균일 갖다 해서 건물이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인트만 한번 칠해도 여러분 이거 보수하는데 크게 유지 보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부재의 형성과 치수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어떠한 크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얘는 수중 구축도 가능하죠. 왜요? 물속에서도 아주 잘 굳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단점이 나오는 거죠. 단점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철근 콘크리트의 단점 1번. 여러분, 자중이 뭐죠? 자체 중량이죠. 자중이 크다. 자, 얘는 여러분 세제곱미터당 얼마였어요? 2,400k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1,000kg에 비해서 여러분 물도 무거운데 그만큼 2배 반 정도 이상 무겁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무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건물을 짓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고층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돼. 자, 그렇지만 고층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 스팬이 큰, 여러분 스팬이 뭐예요? 똑같은 편이에요. 경간 또는 간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들은 여러분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스팬이 어때요? 여러분 크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둥 있고 여기 기둥이 있는데 이 경관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작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기둥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네요. 자, 두 번째. 자, 부재와 단면과 중량이 철골조에 비해 크다. 자중이 크다는 얘기죠. 두 번째도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자, 습식입니다.
여러분 습식이라는 얘기는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전혀 안 되지만 곤란합니다.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죠. 자, 이런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공사 기간이 공기가 자, 길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료 재사용 및 해체가 쉽지 않다. 여러분 얘는요, 재료를 갖다가 나중에 부시고 나면 콘크리트 못 쓰죠. 철근도 여러분 철근 그대로 못 뽑아요. 얘는 여러분 고철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료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자, 5번째, 공사기간이 길고 외기 좋겠다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뭔 얘기 나와요? 여러분, 균질한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 나오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저 균질한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면 참 층수가 굉장히 많죠. 자, 문제는 자, 어떤 공법에 따라서 어떤 작업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 한 개 층이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층이 올라가는 시간 여러분 보름 14일 2주 정도 잡아요. 아셨죠? 얼마나 온다고요? 2주.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는 3월 달에 하고, 자, 여기는 4월 달에 하고, 여기는 5월 달에 하고, 여기는 6월 달에 하고, 여기는 7월 달, 여기는 8월 달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타설한 콘크리트 요기와 여러분 7월 달에 한참 여름에 타설한 7월 달에 타설한 요기 콘크리트 규격이 같다면 여러분 강도는 달라져요. 아셨죠? 왜요? 콘크리트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강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3월 달이 좋다는 얘기예요? 7월 달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대금 몇 월 달에 지었을까? 자, 그러면 무너진다는 얘기,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콘크리트는요, 최소 강도가 얼마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강도보다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콘크리트는요, 제가 얼마의 강도짜리를 주세요라고 하면 레미콘 회사는요, 그 강도보다 훨씬 더 나오게 비벼서 갖다 줘요. 아셨죠? 폐합을 해서. 자,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합니다. 아셨죠? 28일 있다가 여러분 이 강도를 측정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표는요, 전체로 봤을 때 똑같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네 번째는요, 왜 철근 콘크리트가 좋은지, 이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의 조건이 있죠. 자, 이 얘기는 왜 콘크리트가 좋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처음에 구조 하중의 분담이죠. 하중의 분담. 자, 기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였죠. 자, 이렇게 수평부재가 있어요. 이걸 정중심으로 따졌을 때, 자, 여기는 상부, 여기는 하부가 되는 거죠. 자, 힘을 줬을 때는, 자, 얘가 이렇게 휜다는 게 문제죠. 휜다는 게. 자, 이렇게 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니까. 자, 기본적으로 하부는 요 하부는 뭐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이고, 상부는 이렇게 모아버리는 압축이 발생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인장이 발생됐으니까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철근이 부담을 하는 거고, 요 압축은 누가 부담해요? 콘크리트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힘을 갖다가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만 하면 됩니다. 그 받는 힘만 부담하면 되니까 여러분 두 개를 다 같이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뭐 하나 독박 쓰는 것보다 여러분 나눠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부착 능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철근과 자, 콘크리트의 부착력입니다. 요게 아주 좋아요. 무슨 얘기냐? 자, 콘크리트인데 이 안에 여러분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철근을 제가 잡아 당겨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힌다고.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요 안 뽑힌다는 걸 부착력 또는요 부착 강도가 우수하다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착력이 좋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조건은 여러분 철근이 무슨 철근이어야 돼요? 철근도 이형 철근을 써야 돼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조건은 여러분, 자,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좋아지겠죠?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클수록.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 구조물에서는요 이형 철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빠져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자, 세 번째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가 나와요. 자,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요. 자,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는요 온도 1도씨당 자, 열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길이를 여러분 선팽창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무조건 계수나면 어떤 숫자를 표현해요. 자, 그러면 숫자로 어떻게 표현되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요. 자, 참고 나와 있죠. 콘크리트 선팽창계수는요. 자, 여러분 1에서 자, 1.3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자, 온도 1도씨당. 그럼 이걸 여러분 숫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이 되는 거죠. 1에서 1.3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철근의 선팽창계수 나오죠? 철근에. 얘는 얼마로 나와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름 얼마요? 5. 어때요? 1, 2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거 차이 맞냐고요? 없다고요. 하셨죠? 여러분 이거 자 1이나 또는 1.3이나 거기서 거기죠. 여기나 여기나 따졌을 때 어때요? 그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철근과 자, 콘크리트는 선 또는요 열 팽창계수가 거의 같다 또는요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둘 중에 거의 같다가 맞아요. 같다가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아셨죠? 두 개 다 맞다고요. 이거 자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번째. 자,
부식 방지 및 내화성이 나오는 거죠. 자, 부식 방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콘크리트는요, 강알칼리성이에요. 자, 그러면 알칼리성의 성질이 뭐냐?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건물 부수면 철근이 뻘겋게 녹슬었어요, 안 슬었어요? 안 슬고 그냥 철근 그대로 나온다고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요? 부식이 안 되니까 그만큼 건물이 오래 가는 거죠. 내구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 내구성. 자, 내식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화성이 확보되는 이유가 뭐예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철은요, 불에 타는 거죠. 이 철을 여러분 누가 감싸고 있어요? 자,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거죠. 콘크리트는 불에 안 타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가 돼요? 내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자, 5번에 여러분 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려면요, 기준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는요, 자, 타설 후 28일 경과한 지점에서 여러분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28일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 얘기가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